대형 트럭 한 대가 무너져 내린 철근 더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건설 현장에서 16m 높이에 매달려 있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사고는 제 뒤로 보이는 지하터널 수직구에서 지하로 70m, 안으로 150m 들어간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치 형태의 지하터널 상부에 고정돼 있던 길이 40m에 달하는 대형 철근 구조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철근 구조물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50대 노동자도 발목을 다치는 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구역 시공을 담당한 업체는 포스코 ENC로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 사고들을 포함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 감리단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근이 낙하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여러 번으로 시험을 해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공사 중지를 명령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붕괴 사고 닷새 만인 어제 저녁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지하 20m 아래 교육동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토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사고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은 61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담팀은 앞서 광명경찰서가 진행했던 참고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사전에 사고 징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확보한 자료와 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주요 피의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국과수와 국토부, 노동부, 가스공사, 한전 등 관계기관들과 현장 감식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식을 통해 사고 지점 지질 구조를 파악한 뒤 지질 구조에 맞는 적절한 공법이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내려가 직접 확인하는 대신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잔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가장 큰 위험으로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에 나섰고 국토부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사흘 전 신안산선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선 지하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른바 나틈 공법이 사용된 걸로 확인됐는데 나틈 공법은 안방과 토사가 가진 고유의 지지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상 견고한 지반 구조가 형성된 지역에 적합한 공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도 나틈 공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법이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지반 구조에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가 확보한 시추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수위는 약 2에서 3m, 즉 지표면 아래 2m에서부터 지하수가 측정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터널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이 지하 35m 정도이기 때문에 터널 위 30m가 넘는 지반층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연약한 지반 상태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토사도 같이 쓸려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공동들이 생기거든요. SBS가 확보한 사고 구간 지층 단면도를 보면 사고 구간은 불안정한 형태의 경사 지역입니다. 평평하지 않은 경사 지역은 외부 충격에 불안정한 형태인 만큼 전문가들은 발파 작업 등으로 토사가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사 자체의 지지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공법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지력 자체가 상실돼 버렸다는 얘기죠. 토사와 물이 하중으로서 다 그 구조물에 적용을 하니까 붕괴에 이르게 된 거죠. 지난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도 사고 구간의 지반 상태는 5등급, 매우 불량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반 파괴를 막기 위한 필수 구조물 설치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사고 발생 15시간 전인 오늘 새벽 0시 25분쯤입니다. 큰 소리를 들은 공사 관계자가 지하 20m 공사 현장에 내려갔다가 기둥에 균열이 여럿 발생한 걸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투아치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들은 붕괴 사고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평소보다 1cm, 몇 미리 차이로도, 왜냐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cm 내려갔어요. 일반인들 기준에서 1cm 작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내외에 가야지. 인근 주민들도 땅이 가라앉았다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붕이라잖아요. 원래는 있었는데 좀 더 균열이 좀 더 갔다고. 그 전체적으로 치마가 많이 됐죠. 여기가 예. 여기 공사? 한 50cm? 그래서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나중에 집이라도 무너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는 얘기는 주민들끼리는 했었어요. 너무 가까운 데서 지금 계속해서 발파 작업을 계속 일어나서 쿵쿵쿵쿵 하니. 실제로 경찰은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 현장을 지나는 도로 1km 구간을 전면 통제했는데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굴착이 안 된 부분은 통제를 풀어도 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직 구착이 다 안 된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고가 접수되고 불과 15시간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둔탁한 붕괴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주위를 뒤덮습니다. 폭탄을 맞은 듯 공사 현장이 붕괴되고 도로는 땅 아래로 푹 꺼졌습니다. 네, 막 뛰어서 나오고 그게 갑자기 스르르 무너지더니 도로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그렇게 봤어요. 오늘 낮 3시 13분쯤 광명역 근처 신안산선 5-209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쿵 하고 다 쏟아졌죠. 맨홀 속으로 그런 식으로 붕괴됐죠. 그래서 그냥 산으로 올라 도망갔습니다. 붕괴 당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선 근로자 1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작업하던 12명은 대피했는데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6명 중 2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전화통화 연결이 돼 소방당국이 연락을 이어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도로 통제, 인근 주민 대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광명소방서에서는 현재 2명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모든 소방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붕괴되면서 주변 도로와 상가 시설물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대피하라고 저기 장동아가 전화 와서 빨리 아들 집에 있으니까 깨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와. 광명시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하고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